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AI. 이제 화면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로봇 트렌드의 핵심은 바로 피지컬 AI.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K로봇. 단순 조립을 넘어 인간의 미세한 감각까지 갖춰 이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산업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요. 힘든 일은 로봇이 대신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긴 한데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피지컬 AI로 인한 변화와 앞으로의 K로봇 전망까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이제는 뭐 AI도 피지컬을 따져봐야 되는 세상인 건지 그래도 집에 있는 남편 피지컬이 검소하다 보니까 AI라도 피지컬 좋으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미안해.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요. 어디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피지컬 좋다는 얘기 좀 듣는데 소소한 것 같은데. 자, 피지컬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길래 AI한테까지 피지컬 얘기를 붙입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이 골격이잖아요, 골격. 네. 몸.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거 이제 AI로 접목을 한 건데 이거는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 CEO가 처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물결은 피지컬 AI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그 AI, 그 화면 속의 AI가 결국 밖으로 외출했다.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의 몸을 빌려서 외출했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한국 로봇이 세계 최고의 로봇으로 최근에 또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든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굉장히 좀 그 자연스럽게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인간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어떤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좀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이거 인간을 대체하겠다.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렇게 이제 가볍게 물건을 좀 옮기기도 하고 정말 자유도라고 하는데 몸이 막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고 네, 저렇게 백덤블링도 네, 저렇게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저걸 또 저렇게 완벽하게 백덤블링도 해낼 정도로 사실 좀 인간에 이제 가까운 그런 좀 로봇이 나왔다라는 그런 좀 평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 그룹 좀 최근에 주가 올랐던 배경에는 저 로봇에 결국에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 아시죠?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그 딥마인드 그 AI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뇌가 이제 구글 걸 좀 차용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정말 현대차 그룹이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 움직이는 피지컬 AI 로봇을 보니까요. 와, 진짜 어렸을 때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영화 보면 진짜 힘든 일, 굳은 일,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 다 로봇들이 하고 있고, 또 그때 봤던 다른 장면은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이런 모습들, 이제 이것까지 다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에요, 정말. 네, 고란 선생님. 네, 그래서 보자면요, 사실 이게 공장이나 물류창고,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사람이 단순 노동을 하는 곳이요, 이거는 아마 피지컬 AI로 대체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된 환경에서 제일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단순한 육체 노동 부분에서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인간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예외 상황에서의 판단, 책임이 따르는 결정,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다룬 영역,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아마 다 피지컬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직업군, 그러니까 건설이나 산업안전관리, 의료나 간병재활, 응급대응, 그리고 현장 감독 같은 분야는 아마 당분간 대체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을 짚어봤는데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피지컬 AI 때문에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AI 반도체 그 경쟁력하고요, 어떻게 보면 로봇 이 생산 능력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이 피지컬 AI가 가장 잘 준비된 나라가 한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랑 KDI 같은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게 이 AI와 로봇이 도입되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을 한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거든요. 노동, 그리고 자본, 생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사람 한 명이 하던 일을 로봇과 협업해서 두세 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구조 고령화라는 노동 감소, 생산성 하락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들 관련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앞으로 쭉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피지컬 AI 부분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데 주식 사면 어떨까요, 이사님?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미래가 너무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멀리 가면 또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믿고 그쪽에 투자한다는 건 좀 너무 먼 미래가 되겠죠. 근데 이 피지컬에 아까 보셨지만 로봇이나 자율주행은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이 피지컬은 실체가 있는 거죠. 한국은 무형자산보다 사실 유형자산, 이 제조업의 최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제조업이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투자 부분은 유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 매거진 돈문돈답 심층 주제 두 번째입니다. 전액 현금 인출이요? 거기 전액 현금으로 right now.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는 노후 자산.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이른바 치매머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액수는 무려 172조 원. 때문에 믿었던 자식부터 가까운 간병인까지 치매 노인의 판단력 상실을 노린 갈취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매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내 돈은 누가 관리해주나 걱정해요. 그래서 시범 도입하는 공공신탁제도. 국가가 재산을 직접 맡아 관리하며 의료비와 요양비를 계약대로 지출하는 제도인데요. 내 돈을 지키는 방패 공공신탁.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야, 이 치매 어르신들에 묶여 있는 돈, 치매머니가 172조 원이나 되는 거예요. 네,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치매머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건데요. 이게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분명히 은행에 내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약간 혼미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까먹거나 아니면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본인이 필요할 때 내가 은행에 있는 돈을 못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잠겨 있는 돈이 172조에 달한다라는 건데요. 26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요, 앞으로 고령화를 고려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돈을 보자면요, 그동안 이제 가족들이 병원비로 대신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정작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노리고, 이 틈을 노리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이 돈을 몰래, 주인 몰래 뺏쓰는 이런 사기 사건 사례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그 치매 노인들의 돈을 노리는 범죄도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요. 일단 치매 진단을 받은 이 삼촌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던 조카가요. 수차례 현금을 몰래 뺐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 판단력이 흐려진 이 삼촌을 창구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천만 원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수원에서는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르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려 13억 원이나 빼돌린 간병인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간병인은요, 이게 사실 간병을 하다 보면 어르신과 굉장히 친밀해지거든요. 근데 가끔 오는 자식들보다 오히려 간병인과 더 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4억 원을 빼돌린 건 물론이고요. 이 간병인 어르신이 매달 월세가 나오거든요. 이 월세까지 사실상 상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면 범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자식들의 사례입니다. 이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이 형제 몰래 10억 원의 재산을 빼돌렸다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실 어르신들의 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보자면요. 조카, 간병인, 자식 같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장 가까이서 믿고 의지했던 가족, 간병인이 많다라는 점
안타깝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